앉아야지. 다시 일어서 손 줘. 손 사과 있다 여기. 손 여기. 아씨 이거. 안녕하세요. 다산 SM 다산 과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수학인데요. 수학의 그 고3 모의고사 3월 대비로 이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4의 세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그 다음에 네 제곱근 중에 실수인 값을 이거라고 했을 때 얘보다 작은 거를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말이 버벅대가지고 다시 이제 녹화를 시작해서 이러한 좀 마킹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y는 x의 n승이다 라고 했을 때 n의 값이 만약에 홀수라면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홀수라면, 즉 세제곱근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세제곱근은 무슨 소린데, 어떠한 수가 x가 3번 했을 때 그때 나온 값이 바로 세제곱근이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세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3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x가 만약에 0보다 클 때 만나는 그때 y값은 뭐예요?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0일 때는 1개에,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값으로 또 1개. 즉 어떠한 값이든 상관없이, 즉 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도 어떻게 1개, 0이랑 같을 때도 1개,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도 1개. 항상 fn의 개수는 뭐밖에 될 수 없다? 1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4점짜리라고 해서 그치 겁먹으면 안 돼. 말을 어렵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4제곱근이에요. 4제곱근은 뭐냐면 x의 4승이잖아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과 y축을 그린 다음에 짝수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4제곱근 중에서 만약에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면 몇 개? 2개가 돼요. 0보다 같으면, 0이랑 같으면 1개가 돼요. 0보다 작으면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그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n의 n-4가 만약에 0보다 크면 몇 개? 2개의 근이 생긴다고. 2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4가 뭐일 때, 0이랑 같을 때는 얼마? 1. 그 다음에 세 번째, n-4가 0보다 작으면 몇 개? 0입니다. 즉 얘네들은요, 요렇게 G, 다시 문제 들어갈게. 자, 위에 보면은 지금 요 4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는 GN이라고 했잖아. GN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써 있습니다. 뭐다? 2, 1, 0이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밑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fx는 짝수기 때문에, 홀수기 때문에, 세제곱근이라는 fx가 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조건 상관없이 fn은 1입니다. 근데 g의 n은 뭐가 된다? 2 또는 1 또는 0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fn이 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커야 돼요. 크다는 것은 gn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면야지 얘가 1이 돼서 1이 되는 게 커지는 거잖아. 되게 쉽지?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갈게. 자, 그럼 gn이 0이 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요, 두 근 사이입니다. 그니 얘는 뭐야? 0. 얘는 뭐야? 4죠. 그러니까 얘는 0과 4 사이입니다. 만약입니다. if 만약에 n, 그 다음에 n-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 n은 뭐야? 0. 이거는 4지. 그러면 큰 작작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큰 것보다 어떻게 돼?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니까 이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답은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3번의 경우니까 그래서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능한 n이 뭐야? 1, 2, 3 이렇게 3개가 되고 그것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교과서에 한 구탱이에 있는 거, 한 귀퉁이에 있는 구탱이를 한 귀퉁이에 있는 문제입니다. 즉 세제곱근과 네제곱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항상 세제곱근의 이 3개라는 것 자체가 홀수일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3제곱근, 5제곱근, 9제곱근 이런 식으로 홀수면 무조건 요 경우입니다. 근데 제곱근 또는 4제곱근 또는 6제곱근 이런 식으로 짝수가 될 경우는 그림이 항상 요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면 두 개의 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엔 없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x를 8번 곱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i는 우선 여기선 실수가 아니니까 그쵸?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실수인 거예요. 실수.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요거예요. 예, 문제가 조금 끊긴 것 같긴 하지만 안 끊겼어요. 예,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요. 양수래.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거가 66이다. A1을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자, 시그마라는 게 나왔죠? 시그마. 자, 시그마에 대해서 잠시 이거를 우선은 남겨놓고 시그마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예의 있게 해야지. 쌤도, 그쵸? 시그마 K는 1서부터 예를 들어서 N까지 K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K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사실 이거는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첫 항 더하기 말항을 몇 번? n번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n에 첫 항 1 더하기 말항 n. 이게 시그마의 값이에요. 여러분 외우세요. 부탁해요. K는 1서부터 n까지, K라는 것은 1부터 n까지의 합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사실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은 뭐가 돼? 등차 수열 합 공식 2분의 n의 n개니까 첫 항 더하기 말항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건데 외우세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입니다. K제곱일게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제곱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 공식은 이 16번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까먹은 분이 있으시기에 제가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 3승은 얼마?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보다 전체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또 합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뭐냐면 3입니다. 3이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3.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요. 이거의 값은 얼마입니까? 3n이죠. 무슨 소리냐면 숫자이면 뭐랑 곱한다? 위에 있는 거랑 곱하시면 됩니다. 이 n이 만약에 10이면 얼마일까? 3 곱하기 10 이래서 어떻게 돼? 3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꼭꼭꼭 외우시고요. 우리는 이제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그마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인데, 즉 첫째 항 A1이라고 할게요. A1은 0보다 큰 양수인데, 즉 자연수죠. 공비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어른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 AN. 여러분 등비수열 AN 어떻게 구해요? 일반항.
일반항. A1 곱하기 n-1 이렇게 되죠. 왜? 첫째 항이 이걸 거고 둘째 항이 이거에 r 곱한 거고 셋째 항이 이거에 또 r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1이지.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뭐였지? 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공부하라고 그랬어. AN 같은 경우에는 ND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래서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다? D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이 2N 마이너스 3이면 첫째 항은 뭐야? 첫째 항. N 대신에 1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자, D는 얼마야? D. 공차. 요 앞에 있는 2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는 개념은 뭐다? 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의 개념은 길이고 부호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첫째 항이 A1인데 얘가 양수야. 그러면서 마이너스 이만큼씩 계속해서 어떻게 돼? 곱해지겠죠. 자, 근데 그거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이 뭐야? A1. 이거는요, 뭐예요? 첫째 항. 근데 양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A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2입니다. 두 번째 항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뭐냐면 마이너스 2A1이죠. 근데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A1이 되겠죠. 이해 안 가? 다시요. 마이너스 두 번째 항은 뭐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수야. 그러니까 부호 자체는 마이너스잖아.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된다고. 이해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이거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A1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즉 무슨 소리냐면 첫째 항은 두 번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가 짝수 번째 항, 여긴 첫째 항이었죠? 여기 있던 두 번째 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이 된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고. 이해 가세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배, 즉 여기가, 요 밑에가 홀수인 아이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 줄 알아?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더하기 A5 더하기 A7 그 다음에 더하기 어디까지? 9까지죠? 9까지 합이니까 A9 이게 바로 이거의 두 배가 뭐가 되는 거다? 뭐가 되는 거다? 얘가 되는 거다. 이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를 잘 생각해봐. 자, 얘를 잘 생각해보면 앞에 2라는 숫자는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잠시만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까먹었죠? 등비수열 합공식. 합공식은 뭐냐면요. R-1에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이 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고요. 2를 곱하고 다시금 얘기할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자,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돼?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이나 그냥값이나 같기 때문에 두 배의 첫째 항이라고. 얘가 두 배의 첫째 항이라고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절대값인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 여긴 그대로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더해주면 0이 된다고요. 즉 두 번째 항, 즉 짝수 번째 항은 0이 된다고요. 홀수 번째 항은 2배가 되고요. 그래서 K 대신에 1부터 9까지 대입을 했더니 짝수에 해당하는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생략이 되고요. 그치? 없어지고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배가 된다? 2배가 각각 되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하나하나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의 합을 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첫째 항과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돼? 공비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비와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첫째 항은 뭐예요? 그대로 요거죠. 나중에 2배 해줄 겁니다. 나중에. 첫째 항은 요게 첫째 항입니다. 자, 공비는 얼마큼 곱해졌어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R이 몇 개 곱해진 거야? 2개 곱해진 거야. 근데 아까 문제 다시 돌아가면 R이 뭐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마이너스 2니까 R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항의 개수는 눈 뜨고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된다? 5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2 곱하기 R-1분의 4-1분의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첫째 항. 그 다음에 4의 몇 승? 5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세요? 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얼마야? 3분의 A1은 모르니까. 자, 2의 10승은 뭐야? 2의 10승은 얘들아? 1024지. 1024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어떻게 돼? 1023이죠. 예, 1023입니다. 모르겠다고? 그럼 곱해봐. 근데 이거 곱하는 문제 아니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024. 보통 2의 10승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나와서 외워져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1023은 뭘로 나눠져요? 3으로 나눠지죠. 왜? 각각의 숫자인 1, 0, 2, 3 요거의 합이 어떻게 돼? 1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3이 얼마? 3의 배수잖아. 이러면은 3에 나눠져. 그치? 그래서 나누기를 하고 곱하면 답이 어떻게 돼요? 6, 8, 2, A 첫째 항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66이라고 그랬어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하면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냐면 682분의 6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2로 나누면 33, 2로 나누면 3, 4, 1 이렇게 되고 3, 4, 1은 안 되죠.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3으로 나눌 수는 없고 얘는 11로 되잖아요. 11로 한번 나눠볼게요. 얘 3, 얘 3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첫째 항은 뭐가 된다? 31분의 어디 있었어? 요거지. 3 요렇게 답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얘입니다. 와, 4점짜리 2개 푸셨네요. 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정리할 것은 제곱근 문제. 이해 가시죠? 제곱근 문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개념과 등차 수열의 공식, 등비 수열의 공식. 그 다음에 요겁니다. 어딨어? 자, 미안.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시그마 K는 1사부터 N까지 K의 합은 뭔지, K 제곱의 합은 뭔지, K 3승의 합은 뭔지, 또는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정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산 SM 다산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